증인, 피고인이 그렇게 잠을 많이 자던가요? 애가 무슨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던데요.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서 잠만 잔다. 배심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죠. 가정폭력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산다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에 사는데 과연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정조는 그의 아버지 장원세자에 대한 효심에서 화성의 새로운 도시를 정명희 학생이 감옥에 가서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잠이 드디어 쏟아진 겁니다. 오히려 가정폭력의 흔적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명희 학생은 미성년자이면서 여성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성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인 여성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 판례 뒤집기 어렵겠지만 법원이 판례만 따른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피고인 강상현. 그 어머니는 7살 상현이가 사온 농약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어머니는 강상현을 꼭 껴안아 주었고 상현아, 괜찮아. 엄마랑 자자. 그날 밤은 상현이에게 생애 가장 따뜻한 날로 기억됩니다. 피고인 최재필. 그의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상급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최재필이 일당 노동을 해서 신체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검사는 조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집에 가야 돼요. 엄니 아버지 다 아프셔요. 어디가 좀 모자란 듯 횡설수설. 부모님은 최재필 수감 1년 뒤에 두 분 다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임수철. 그의 유년은 외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다리 밑으로 피난했고 수박으로 배를 채우며 밤을 지냈습니다. 수박이 아닌 다른 게 먹고 싶어서 트럭에서 돈을 훔치다가 누명까지 썼습니다. 재판장님, 슈퍼에 딸린 방에 살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성년 발달 장애인에게 떠넘긴 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 모두 다 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피고인들이 하찮은 존재라서 무시한 결과였을까요? 재판장님, 사람의 굳은 마음 풀어주고 다친 가슴 열어주는 거, 미안하다는 말, 그 진솔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동안 이 사건의 책임 있는 경찰, 검찰, 판사 단 한 명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범 이철기 씨만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든 겁니까? 참담한 슬픔을 느끼면서 최후 변론을 마칩니다. 무죄 선고로 피고인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날 피고인은 판사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다 법정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한번 맞아보라고 하세요. 자기는 버틸 수 있는지. 꼭 맞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그딴 질문이나 하고.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피고인이 한 말을 한 번쯤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 누명을 썼을 때 닭 2마리를 잡아서 백숙을 끓였습니다.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그거라도 들고 경찰서에 간 겁니다. 아, 아주머니, 그거 뭔데 여기에 들고 왔어요? 이거 드시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요.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어머니는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닭 2마리를 잡아서 백숙을 끓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 어딘지 아십니까? 법원입니다. 경찰은 날 때리지만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닭을 잡지만 법원에 가면
판사님께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어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수사기관의 모욕을 견딥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 판사님께서 태연하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경찰에서 왜 허위 자백을 했습니까? 억울하면 변호사를 구해야죠. 재판장님, 사회에서 대접받는 판사가 아니라 잠시 피고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허위 자백보다 놀라운 세상, 17살 소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찰, 검찰, 법원의 위선이 보일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겪은 일도 많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검찰의 보도 방해, 법원의 이상한 사건 배정, 재판의 개입, 방해, 거래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 지금 재판부를 모욕하고 재판장님, 평소 완벽주의자로 유명한데 기록 검토할 틈도 없이 재심이 이렇게 빨리 열린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사실은 저도 공판 기록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하도 급하게 기일을 잡으라고 해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장님, 이 헌법 앞에서 정말 당당하십니까? 양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동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법대로만 심판해 주십시오. 최후 변론 마칩니다. 결심 섰습니까? 재판사가 망설여도 윗분들은 어차피 2심, 3심까지 가서라도 덮을 겁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 주십시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17의 누명을 쓰고 18년간 차별과 낙인 속에서 살아온 피고인의 삶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선배 법관과 사법부를 대신하여 본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